구독, 좋아요. 자, 1부 시작하겠습니다. 박상규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네. 먼저 속보 먼저 좀 간단하게 좀 점검하고 뒤에 좀 통일교 문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죠. 전재수 전 장관과 통일교, 전재수 의원 시절에 통일교와 최소 7번 접촉했다. 한학자의 자서전을 들고 기념 촬영도 했다. 뭐 그런 소식까지 구체적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네요. 뭐 예상이 됐던 바죠. 예. 사실 무근이다. 뭐 가짜 뉴스다. 펄펄 뛰었지만 인천공항으로 새벽에 들어오면서 이재명 정권 특히 해수부에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사표를 낸다. 사표를 내자마자 뭐 몇 시간도 안 지나서 즉각 수리. 그리고 이제 의원 신분으로 돌아가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때 윤영호 전 세계 본부장 통일교 세 본부장이 했다는 녹취록 43분 21초 또 특검의 내사 수사 보고서 그리고 한학자 특별 보고 이 세 가지의 크로스 체킹해서 다 나온 사실들이에요. 지금 뭐 아까 허현주 앵커가 쭉 얘기했고 새로운 사실들은 뭐냐? 그게 다 맞구나. 김치를 담글 때 김장을 담글 때 소를 넣잖아요. 예. 그때 이제 배추가 다 나온 것이고 사이사이에 들어간 소가 지금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7번 접촉, 7번을 이제 축사도 보내고 직접 뭐 방문도 하고 가장 결정적인 거, 인류의 눈물을 닦아주는 평화의 어머니, 자서전. 이걸 들고 활짝 웃는 그리고 오른손 주먹까지 딱 들고 그 사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나온 사진이냐. 독자 제공, 출판사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재수는 뭐 그런 사진이 설마 있겠어? 이랬겠죠. 잠깐만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저 전재수 전 장관이 그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네, 그러니까 저거 보세요. 네. 활짝 웃고 왼손에 잡고 저거 이제 완전히 앞에서 한번 웃어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 자서전을 확대한 게 평화의 눈물을 닦아주는 평화의 어머니. 예방이라는 표현을 여러 번 쓰던데 이건 그냥 보통 방문이 아니에요. 격식을 갖춰서 간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갔을 때 세뱃돈을 받았는데 그 뭐 100만 원만 받았다고 권 의원은 얘기했지만 한학자 총재 정도 되는 사람이 아까 사금고에서 침실금고에서 280억 원 정도 나왔다 그랬잖아요. 예. 100만 원 줬겠습니까? 무슨 뜻이냐? 예방을 하면 보통 따라오는 게 큰절이라고 그래요. 큰절. 큰절 해야 됩니다. 교단의 큰어머니. 참 어머니 뭐 이렇게 불린다니까 그 사진도 저는 곧 나오리라고 봐요. 그냥 가서 이 돈을 또 추가로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냥 뭐 까르띠에 불가리 그다음에 4천만 원 든 박스 이것만 지금 전달했다는 주장이 있지만 보통 저렇게 7번 접촉을 하고 지국 모임에 가서 축사를 하고 이 정도 되면 한학자 어머니가 돈을 세뱃돈 형식으로 준다 그럽니다. 그러면 당시 재선의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의원이었어요. 전재수가. 네. 그리고 북강서 갑이라는 지역구가 어디냐. 그 문선명 전 초대 총재부터 통일교가 수건 사업으로 알았던 게 뭡니까. 한일 해저 터널. 그 스타트 지점이 북강서 갑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청탁 현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 갔으니까 그 정도 선물과 명품 시계가 건너갔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고 그 아까 얘기한 280억 원의 그 달러, 엔화, 유로화, 280억 원 실제로 저는 한 50억 원 정도의 현금을 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어마어마합니다. 이 영화에 나오는 가짜 드라마 그런 돈 말고 그 280억 원의 돈 중에 전재수에게 그거 세뱃돈 하나 안 줬겠느냐. 물론 제 추측입니다만 저런 사진들이 다 나왔어요. 그렇다는 것은 이 윤영호 보고 또 민중기 특검 파견 검사들에 의한 이 특별 보고 내부 내사 보고 다 지금 일치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그 디테일들 7번이나 만났고 왜 그랬잖아요. 윤영호가 박스하고 시계 2개 주니까 이런 거 받아가도 되나 몰라요. 이러면서 받아갔고 서울로 비행기 타고 가셨다. 아까 그 서울로 비행기 타고 가셨다는 것도
그 나중에 보니까 그 바로 뒷날 서울에서 뭐 무슨 모임 자기가 또 전재수가 주재했다는 게 확인됐다면서요. 예. 자, 이게 뭐냐? 딱딱 그 내용이 다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사실무근이라는 주장이 완전히 사실무근이다. 이걸 지금 보여주는 거라서 전재수는 경찰의 수사만으로도 뇌물죄 의율 적용이 가능하고 연말 안에 뭐 풀려나고 하는 게 점점 힘들어지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 우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또 하나 좀 속보 단독 형식으로 하나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프닝에서는 이야기를 안 했는데, 자, 특검에서 넘긴 자료가 경찰에 이첩은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첩된 자료가 상당히 부실하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던데요. 그건 종편 채널인 채널 A가 네. 어젯밤에 톱뉴스로 예. 단독 취재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보도를 했어요. 그 취재 기자를 제가 좀 압니다. 한참 후배인데 경찰청 출입 기자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경찰이 이게 자료랍시고 이게 저 민중기 특검이 우리한테 이첩을 해준 걸 보니까 1. 우리가 요청한 올 걸로 기대했던 자료에 반도 안 왔다. 양면에서. 2. 왔기는 했는데 그 자료마저도 정리 상태가 부실하다. 양적 질적으로 엉망이다 이런 얘기를 경찰청 출입기자한테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경찰청 출입기자가 그걸 바탕으로 기사를 쓰면서 기자니까 이제 또 크로스 체크를 해야죠. 예. 민중기 특검 관계자에게 물어보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다 줬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만약에 뭐 그쪽에서는 안 줬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특검에다가 압수수색 영장 발부 받아서 가져가라 그러세요. 뭐 이렇게 배짱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그래요. 예. 그 제가 오랫동안 기자를 또 데스크를 하면서 보면은 이 경우에 특검이 완전히 배째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뭐 그거 줬어. 근데 니들이 만족하지 않으면 영장을 쳐서 압수수색 영장을 쳐서 발부받고 가져가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 같은 편 아닌가요? 민중기 특검이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 수사팀 길어요 이거 다 네. 말하는데 그냥 단순한 경찰이 아니에요. 네. 그 내란 특검 갔다가 파견 나갔다가 돌아온 박창환이라는 총경이 거기 수사팀장이고 23명으로 구성했다잖아요. 경찰들로만. 네. 과연 이 팀이 저런 부실한 자료라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걸 가지고 뭘 하겠느냐. 쉽게 말하자면 제가 보니까 그 기사 내용을 저도 잘 뜯어봤더니 녹취록도 안 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쉬우면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아서 가져가라. 이거는 정보 공유를 같은 편끼리 하나도 안 해준다는 줬다라는 그런 주장인 것이에요. 예. 그렇다면 이거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이야. 아니면 진짜로 주기 싫어서 안 주는 거야. 이 국민들이 정말 추측을 만갈래로 지금 하게 생긴 그런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고 실체적으로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지금 원래 이게 정치자금법에 의율이 돼서 적용이 되면 12월 31일 날까지로 지금 공소시효가 끝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어요. 예. 근데 앞서 말한 뭐 280억 원 금고니 전재수가 뭐 자서전 들고 뭐 사진 찍고 뭐 7차례 접촉했다는 내용을 보면 2018년에서 2020년 사이에 돈이 오갔다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정자법을 적용해도 올 연말에는 이 공소시효가 안 끝날 수 있다. 그리고 뇌물죄가 이거는 뇌물죄예요. 이렇게 되면 법조 전문가들 이제 와서 줄줄이 얘기하겠지만 이건 지금 뇌물죄입니다. 이렇게 되면 공소시효가 2033년이 돼요. 앞으로도 많이 남았습니다. 따라서 전재수는 이제 일단 한번 소환이 되면 경찰에 소환되든 무슨 제3특검에 소환되든 뭐 종합특검에 소환되든 뭐 어쨌든 저는 그냥 양복 입고 다시 나오기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면 좀 이어서 그냥 바로 해보겠습니다. 속보에 이어서 지금 경찰이 지금 말씀하신 것 전재수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의외도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미래통합당 의원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혐의로 입건을 했는데 입건을 하면서 출국 금지 조치도 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피의자로 지금 전환을 한 상황인데 그러면 상당히 혐의를 일단은 있다고 먼저 바로 봤다 해석이 가능합니까?
세상이 다 하는 얘기가 된 거 아니에요? 네. 예, 여러 언론이 이미 보도를 했고 그리고 이제 딱 하나 이재명 정권 쪽에서는 좀 그거 봐라라고 하는 상황이 딱 하나 벌어지긴 했죠. 그게 뭐냐면 윤영호 전 본부장이 자신의 결심 공판에서 네. 추가 폭로를 할 것처럼 하다가 입을 닫았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뭐라 그랬냐? 저는 권성동 의원도 전재수, 뭐 임종성 그런 의원 장관도 본 적이 없어요라고 누가 봐도 저 사람 왜 저래? 증거가 다 나왔고 자기가 8월달에 얘기한 게 지금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줄줄이 지금 녹취록도 있다는데 저 이상한 사람 아니야?라고 하는 상황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봐라 전재수는 뭐 무고하다. 그러니까 아무 죄가 없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지만 지금 그것도 자 이제 윤영호도 칼을 칼집 속에 지금 넣어둘 필요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보세요. 1월 28일 날 본인의 이제 내년 1월 28일 날 선고 공판이 있어요. 네. 그런데 만약 전재수 사건, 임종성 사건, 뭐 그 밖에도 뭐 김규환 사건, 그 다음에 뭐 지금 일단 뭐 돈은 안 받았다고는 하지만 정동영, 또 누굽니까? 저 이종석, 네. 거기에다가 이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까지 지금 일단 판이 이렇게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다 누가 나와요? 다 윤영호가 나오잖아요. 그럼 윤영호 입장에서는 나는 이제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재판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구나. 당연히 뭐 상식적으로 그런 생각을 할 것이고 그렇다면 나한테도 뭔가 무기라는 건 있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수많은 자기가 갖고 있는 히든카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 히든카드 다 까고 뭐 이 카드 칠 수 있습니까? 제가 보기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전재수 사건은 제가 보기에는 오늘 보도 중앙일보라든가 뭐 다른 또 조선일보 이런 언론들이 많이 쏟아내놨고 지금 아마 이거는 일요일 날 아침에 보도하려고 지금 다 지금 주말 사이에 준비를 휴일 사이에 해놓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보세요. 어제 채널 A가 자료 부실 논란 보도했죠. 아침에 지금 뭐 허앵커도 쭉 본 그 자료들이 오늘 쏟아져 나왔죠. 낮에서부터 이제 다른 언론들이 추적 보도를 해요. 네. 이걸 받으면서 언론의 속성이 그렇다고요. 그럼 쭉 나가면서 이거 한 2, 3일 또 갑니다. 그러면 경찰이 이걸 어떻게 봐줄래야 봐줄 수도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오늘 저 국민의힘이 어제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 그랬잖아요. 쌍특검 해야 된다. 이거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네. 쌍특검. 이재명 정권이 걸핏하면 쌍특검이잖아요. 그 쌍특검이 뭐냐? 1번 통일교 게이트 특검, 2번 전재수 등 여권 인사들에 대한 금품수수 의혹 특검. 게다가 민중기에 뭐 이제 그 1억 원 뭐 그러니까 저 주식 내부 정보 이용한 주식 투자라든가 민중기 개인의 일단 직무유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진짜 이 특검을 따로 해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정국이 지금 급변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자, 지금 이제 경찰과 특검으로 자연스럽게 넘어왔는데 지금 이제 경찰이 지금 언론에 쏟아지는 여러 가지 이제 보도 내용으로 경찰도 수사가 상당히 이제 뭐 소극적으로 하려고 해도 밀려가는 추세도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경찰 수사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경찰에서 제대로 수사할지. 그래서 이제 쌍특검이 지금 제기되는 상황인데 민주당에서는 경찰 수사 상황을 그냥 좀 지켜보자 뭐 이런 상황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수사 상황이나 쌍특검 상황 향후 어떤 국면으로 조금씩 이동할 거로 보십니까?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박수현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어제 이제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기자들한테 이제 얘기했어요. 예. 경찰이 수사를 잘하고 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일단 국수본 특별수사 전담 수사팀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수사 네. 잘하고 있다. 그러면 특검은 지금 정치적 공세다. 이게 지금 민주당의 공식 입장인데 그 보도 그 박수현의 그런 얘기가 나온 직후에 지금 상황들이 허앵커버가 쭉 아침에 정리한 내용들이 완전히 새로운 뉴스들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또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면 자 민주당 안에서도 이게 막아지겠어요?
경찰 23명 조사한 것만 가지고 그것도 경찰조차 특검이 무슨 자료를 줘야 수사를 하지 네. 라고 지금 볼멘 소리까지 하고 있다고 하니 이게 지금 안팎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들이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봐주기에는 너무 상황이 커져버렸다. 자, 280억 원 한학자 금고. 자, 이걸 왜 수사 안 했느냐. 그거 나오잖아요. 280억 원을 보고 딱 놀란 거야. 경찰 이 특검 수사팀이 들어가가지고. 근데 이게 압수수색 영장에 없어요. 이게 뭐 왜 사람들은 아니 280억 원짜리 그 어치의 금고가 침실 옆에서 나왔다는데 구경만 하다 왔나? 뭐 관본권 띠지도 있다고 하고 달러가 200억 원 어치가 있다고 하면 나 놀래서라도 막 그때 나왔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냥 싹 덮었다. 그 나중에 왜 이번에 물어보니까 영장에 안 들어 있어서요. 영장에. 그러면 영장에 안 들어 있었어도 자기들이 놀라면 그때 문제를 삼았어야 되는데 그 내용을 쭉 보니까 자, 그 리스트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천만 원인가는 부울경 쪽에 통일교에 뭐 그 돈을 준 게 나와 있는데 뭐 호남 지역에 800만 원 준 게 있다면서요. 네. 액수가 800만 원은 적지만 이 호남이 나오니까 특검 쪽에서는 어이크한 거예요. 뭐 호남, 민주당 이게 나오면 야 덮어 자식들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핑계도 있잖아요. 아니 우리가 발부받은 영장에 그 내용이 없다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이게 무슨 치킨 발골하는 겁니까? 응? 뼈만 쏙 빼내고 민주당이라는 뼈만 쏙 빼내고 뭐 살코기 있는 거 국민의힘 것만 먹는 그 발골 게임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덮을 수 있는 것이 따로 있다. 이건 언론의 문제제기뿐만 아니라 팩트가 이렇게 나온 이상 그리고 미안한 얘기지만 폴리스에서 이거 못합니다. 그 경찰 수사팀 23명이 이걸 다 해낼 수 있다라고 믿는 분이 진보 진영 안에서도 나는 솔직히 별로 없다고 봐요. 그리고 이 중도라고 하는 그 분들 일반 국민들이 볼 때도 이거 너무 엄청난 스캔들이잖아요. 이거 통일교라는 종교단체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12월 2일 국무회의, 12월 9일 국무회의, 12월 10일 발언 무려 3번이나 종교단체 해산을 지시했어요. 예. 아니 그런 정도로까지 사건이 커질 대로 커져 있는데 이게 무슨 경찰 수사로 이 마금이 될 것이다? 저는 그 민주당이 너무 상황을 안이하게 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지적합니다. 예. 자, 특검 관련해서 좀 넘어가서 뒤에 가서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특검 부분은 좀 정치적으로 다시 좀 살펴보고요. 그 전에 이 문제 한번 좀 살펴볼게요. 이재명 후보와의 관련성 문제가 계속 이제 아주 하나하나 좀 드러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을 초청을 통일교에서 시도했다는 정황도 나오고 이재명 측이 요구를 해서 스테픈 커리 미 프로농구 스타 선수를 섭외하려고 했던 정황도 나오고 2022년 1월에 이재명 후보와 이 짐 노저스 회장과의 화상대담도 통일교 작품이었다. 이 통일교와 이재명 측의 유착관계가 아주 구체적으로 금품수수만이 아니라 이 2022년을 전후해서 계속 나오네요. 자, 스티븐 커리가 누굽니까? 어제도 전 스티븐 커리를 그림을 봤어요. 아, 그래요? 천재 슈터. 네. 관중석에서 던져가지고 상대편 골포스트에 공을 넣어요. 보셨어요? 예. 스티븐 커리는 어마어마한 스타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측에서 그때 2022년 대선 때 솔깃했겠죠. 야, 스티븐 커리가 와서 나랑 이 농구 티키타카를 하는 모습만 봐도 젊은 표 100만 표는 끌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도 남잖아요.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 어쨌든 지금은 좀 퇴색했지만 3년 전만 해도 뭐 자서전도 나오고 여성들이 좋아하잖아요. 꿋꿋한 여성의 표상, 뭐 영부인 8년 대통령, 미국 대통령 부인, 국무장관, 뭐 화려하잖아요. 상원 의원.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내 돈 안 내고 부를 수 있다? 통일교가 해준다잖아요. 예. 그 280억 원.
뭐 이거 돈이 이게 달러가 200억 원인데 지금 뭐 돈 주면 와요. 스티븐 커리 뭐 80만 달러 그게 돈입니까? 한학자 총재가 어이 그래 하면서 그 참 어머님이 거기서 그냥 한 다발 쓱 꺼내서 주면 끝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스티븐 커리 얘기가 나오고 힐러리 클린턴 얘기가 나온 것이다. 다만 결과적으로 성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럴 때 쓰는 말이 뭡니까? 섭외 미수죠. 네. 그러면 미수면은 죄가 안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누구 작품이냐? 다 저 윤영호가 참 어머니 한학자 총재에게 다 윤허받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 과정이 누구하고 대화의 녹취록에 나오냐? 윤영호가 이 현영이라는 당시에 정말 통일교 재단 부회장 말 그대로 부회장이니까 2인자예요. 젊은 윤영호가 뭐 실질적 2인자라고 했지만 결국 통일교회는 태양이 하나밖에 없어요. 한학자 총재, 2대 총재. 물론 뭐 지금 통일교가 뭐 4분 5열 돼 있습니다. 네네. 셋째 문선명 초대 총재가 후계자로 지명했던 셋째 아들. 또 그 뒤에 7째 아들. 어머니 한 집안에 형진요. 뭐 그 이름까지는 저는 알고 싶지 않아요. 문현진. 문씨겠죠. 뭐 예. 무슨 문형진, 뭐 문성진, 뭐 저는 관심이 없는데. 네. 자 이렇게 분열돼 있지만 역시 한 사람 한학자 총재가 모두 다 천정궁에 살잖아요. 천정궁에 사는 참 어머니라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스티븐 커린이 그 뭐 아까 말한 힐러리 클린턴이니 또 많잖아요. 무슨 그 미국에서 뭐 잘 나간다는 사람들 통일교는요 세계적인 교세를 갖고 있어요.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세력이 아주 교세가 대단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것도 역시 로비 미수인데 네. 그 모르죠. 지금 뭐 로비 미수가 어느 정도로까지 자세히 돈이 오갔는지 이것도 다 해봐야 돼요. 네. 수사를. 그렇다면 이걸 과연 자료도 안 넘어온 경찰이 12월 31일까지 뭐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낸다? 이건 누가 봐도 이렇게 수사하고 미봉하면요. 제가 볼 때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년 지방선거 완전히 망칠 수 있어요. 이미 여론조사 전문가들 뭐 여기 잘 출연하는 배종찬 그 평론가도 저도 잘 알지만 뭐 그런 기사 분석 기사를 썼더만요. 네. 전재수 의혹 게이트를 이거 대충 덮으려다가는 부산시장 선거만 망하는 게 아니다. 이거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속보가 나왔네요. 경찰이 통일교 첫 강제 수사라고 합니다. 경찰에서 이제 하는 강제 수사죠. 천정궁 등 10곳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는 이제 속보가 나왔네요. 자, 그러니까 천정궁만 압수수색을 했지만 네. 지금 만약에 어제 채널A 메인 뉴스의 그 단독 보도에 따르면 자료가 부실하면 같은 편인 민중기 특검도 수사를 위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받으려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그거를 보이지 않는 손이 야 그렇게까지 내전 상황을 보여야 되겠어? 자료 더 줘. 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상황은 경찰로서도 이거 대충 했다가는 흔히 할 말로 독박 뒤집어쓰게 생겼잖아요. 네. 제대로 해야 될 겁니다. 예. 보니까 통일교 지금 천정궁 통일교 서울본부 전재수 사무실 뭐 여러 곳을 10곳을 한다니까 굉장히 여러 곳을 동시에 지금 압수수색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다른 스테픈 커리나 힐러리 클린턴의 경우에는 미수에 그쳤지만 네. 짐 로저스는 그래도 화상대담 형식으로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기억나요. 2022년 1월이었습니다. 예. 그때 이제 이재명 후보가 3프로 TV라고 있잖아요. 네네. 유명한. 거기 나가서 뭐 증권 전문가처럼 얘기를 막 해서 그때 상당히 당시의 상대였던 윤석열 후보보다 아주 증권 투자를 잘 하는구나. 그런 인식을 심었잖아요. 그래서 짐 로저스 저 회장과의 대담 역시 성사가 되면서 상당히 증권에 대해서 좀 많이 안다. 투자를 또 본인이 해서 이익을 많이 남겼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재명은 주식 투자를 아주 잘 하고 그렇기 때문에 증시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지금 그래서 뭐 코스피 4천, 코스피 5천, 뭐 지금은 5천은 거의 뭐 이제 꿈 같은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걸로 한 몫을 단단히 재미를 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짐 로저스의 경우는 뭐 잘 된 것이고 저 짐 로저스는 그런 스타급하고 좀 달라요. 왜? 이 사람은 실물 투자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도 중요한 본인의 이미 기투자 대상국 아닙니까? 그런데 2022년 당시에 대통령이 될지도 모를 사람이 자기하고 투자 관련해서 대담을 한다? 아니 이게 무슨 뭐 그 푼돈에 불과하리라고 생각하는 짐 로스 입장에서 출연료 받자고 했겠어요? 본인도 거기 나오는 게 돈이 되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 스티픈 커리라든가 이 오바마 뭐 무슨 힐러리 이런 그 명사들을 섭외하려고 했던 것과는 조금 차원이 다르지 않겠는가. 짐 로저스로서도 원했던 바다. 그리고 짐 로저스는요 약간 해지 투자 그러니까 이 좀 과감한 리스크 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네. 대단한 투자가이긴 하지만 우리가 뭐 그렇게 이 투자 자체를 색안경을 쓰고 볼 필요는 없다. 그 사람도 다 돈이 되니까 응했던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조금 수사 대상에서 지금 비껴나가는 사람들이 될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재수 장관이나 임종성, 김규환 뭐 직접적으로 금품 수수 의혹이 정황으로 드러난 인물들에 관한 수사 그리고 통일교 관계자들이 지금 구속 기소되어 있는 상태. 이외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이야기했던 인물들 중에 정동영, 뭐 이종석, 김현철, 노영민 여러 사람들이 지금 거명이 민주당 정치인들 됐잖아요. 네. 이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수사 대상에서 지금 1차적으로 비껴나가는 것인지 그것과 지난번에 이제 정동영 장관 이름이 나오자마자 이종석 국정원장을 그 다음날 바로 만났다는 것이 좀 단독 보도로 나왔는데 중구 호텔 중식당에서 만났다고. 예. 그걸 또 어떻게 분석해야 될지 이해해야 될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거는 그냥 이종석하고 그 정동영은 자주파의 양거두 아니겠어요? 예. 제야에 뭐 문정인과 뭐 정세현이 있다면 자주파의 그 현역으로는 정동영과 이종석이니까 뭐 두 사람이 뭐 서울 중심부의 호텔 중식당에서 만나서 2시간 밥 먹고 이야기했다. 이 자체를 문제 삼을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엔. 우리 평소에도 자주 만나. 통일 문제에 관해서 뭐 논의하기 위해서 만났어. 자,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딱히 뭐 혐의점이 없잖아요. CCTV로 찍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때도 나왔던 얘기가 시점이 공교롭다. 통일교 게이트 보도가 나온 직후라서 그리고 한 번씩 다 인정했잖아요. 네. 나는 친구들하고 전주에서 뭐 강원도 놀러 갔다가 오는 길에 친구가 거기 가보자 그래서 만나서 윤영호하고 10분 차담했다. 이게 정동영 해명이고 네. 세종연구소 사무실로 통일 문제를 논의하고 싶다고 해서 통일교 관계자가 찾아온다 그래서 내가 좀 잠깐 만나줬다. 이게 이제 이종석이에요. 여기까지가 딱 그냥 그 이상 없다. 그랬는데 왜 만났느냐. 그러면 그 보도가 나오자마자 2시간씩 거기서 만난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 또 각각 물어보면 이 사람들 또 대답을 안 했다잖아요. 그 해당 언론에다가. 왜 대답을 안 했을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은 경찰이 강제 수사를 하지 않는 한 알기가 힘들다. 그리고 뭔가 떡 떨어진 정동영 파일, 이종석 파일이 윤영호가 지금 갖고 있는 건지 통일교가 아까 자서전 들고 찍은 전재수 사진처럼 통일교가 갖고 있는 히든카드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전재수가 뭐 5모임에 600명이 모였었다고 그러는데 600명들이 핸드폰 가지고 사진 안 찍었겠어요? 전재수가 오고 그러면 너무 전재수가 그 7번인가 뭐 만나면서 여기저기 자기 얼굴을 흘렸는데 이게 아무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뭐 그냥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건지 본인이 아무 생각이 없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정치인이라는 게 누가 나를 찍어도 찍어요. 자, 그렇다면 정동영, 이종석, 정동영이 천정궁에 갔을 때 사진이 한 장도 없겠는가? 응? 이종석이 세종연구소만 갔겠는가? 뭐 여러 가지 의문점은 있을 수 있다. 네네. 지금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 얘기가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재명 대통령은 한학자 총재를
만나겠다라고 얘기한 것까지는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과연 그 정도 얘기가 나왔다면 비밀리에 2022년 대선 그 국면에서 예방하면 한학자 총재가 그런 VIP를 만나면 항상 하는 게 무슨 추가 세뱃돈 비슷한 돈을 준다는데 세뱃돈은 그냥 주냐? 절을 해야 줄 거 아니에요. 예. 절 안 하고 받는 세뱃돈 보셨어요? 그래서 큰 절 논란이 나오니까 송원석 원내대표가 질문을 했잖아요. 언론을 향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의 후보는 한학자 후보를 예방했습니까? 예방해서 큰 절을 했습니까? 이게 이제 정치 공세라고 민주당에서는 펄펄 뛰었는데 그럴 만한 상황이 있다. 우리는 준비가 다 돼 있으니 한번 한학자 총재를 단독으로 만날 수 있는 그 준비가 다 돼 있다. 이건 녹취록에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추정을 해서 반문을 하는 것이다. 큰 절 했습니까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건데 문제는 과연 그런 사진이 있는가? 그런 사진이 있는가? 그런 동영상이 있는가? 예. 그다음 있다면 이게 과연 제출이 될 수 있는가? 제출이 된다 해도 지금의 경찰이 혹은 뭐 특검이 될지 모르지만 무슨 공수처가 혹시 받는다면 과연 그것을 수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가? 이것들이 의문이다. 과연 그런 얘기입니다. 네. 이재명이 이제 답을 해야 되죠. 뭐 국무회의 현장에서 이제 국무회의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만 국무회의에서 이야기를 안 해요. 부처별 업무 보고에서도 이야기를 안 합니다. 본인이 한학제를 예방해서 큰절을 했는지 뭐 다른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만날 뭐 상황이 있어서 만났는지 대통령 이재명도 얘기를 안 하고 대통령실도 그 문제는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하지 않고 있는지. 자, 그 문제 먼저 좀 통일교 게이트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봤고요. 이제 이재명의 부처별 업무 보고 문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생중계를 진행하고 있는 부처별 업무 보고 이제 여러 문제가 지금 지적되고 있는데 특히나 야당 성향의 기관장을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고 공개적으로 막 공격하는 다그치는 모습이 노출되고 있어요. 이학재 인천공항 공사 사장, 박지양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인격적 모독이나 아주 저열한 발언을 이재명이 스스로 했는데 일단 야당 인사들을 표적으로 삼는 것이냐 이런 문제 제기가 먼저 됐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학재 공항공사 사장은 뭐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뭐 민주당 인사고, 예. 국민의힘 인사고요. 실제로 이번 그 내년 지방선거에 인천시장, 광역시장 후보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학재 예. 전 의원. 자, 이학재 전 의원은 아주 대놓고 면박을 줬죠. 말이 좀 뭐 길다. 뭐 아주 그냥 아니 그 달러를 책갈피에 한 장 한 장 끼워가지고 나갈 수 있다는 수법은요. 그거는 공항공사 소관이 아니에요. 예. 공항 안에 들어있으면 다 공항공사 소관입니까? 공항은 작은 정부라고 불려요. 경찰도 국방부도 외교부도 다 나가 있어서 스몰 거버먼트라고 불린다고요. 그러면 거기에 그 지금 이재명이 얘기한 부분은 공항공사가 관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 세관소관이에요. 관세청 소관이라. 그 관세청 업무 보고 받을 때 할 얘기를 왜 이학재 공항공사 사장 보고 물어보고 따지느냐. 아니 생중계 되니까 그냥 생중계를 통해서 대통령이 그냥 뭐 어찌 보면 상대방의 그 정치인 출신 윤석열 정부 때 임명이 됐고 또 내년 지방선거를 노린다고 하니 공개 망신 주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소관 업무가 아닌데 왜 물어보냐고요. 그리고 그 지금 수법 그 거기서 이재명이 말했다는 그 수법이 하필 쌍방울 직원들이 대북 송금을 불법으로 그 달러를 반출할 때 썼던 수법이라잖아요. 그리고 이학재도 저 그런 수법 처음 들어봅니다. 그랬더니 뭐 모른다느니 뭐 저는 그 생중계를 자세히 안 봤습니다. 그러면 저렇게 자세히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는 것인가? 그게 다들 놀랐어요. 아, 이 생중계를 하니까 아주 그냥 그 생중계를 통해서 공개 면박과 망신을 준 거 아닌가?
두 번째 박지향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 네. 이분도 윤석열 전 정부에서 임명된 그때 사람이잖아요. 예, 2023년 12월에 임명됐다고 그러죠. 자, 예.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학석사, 네. 뉴욕 주립대 스토니브룩의 철학 박사, 서울대 중앙 도서관장, 정통 역사학자예요. 이분한테 환단고기를 왜 물어봅니까? 그게 마치 무슨 소리하고 똑같냐면 뉴질랜드 역사에 나오는 반지의 제왕 알아요? 이렇게 내가 이제 이준석 씨 얘기를 내가 정말 이번에 찰떡 같은 비유였다. 저도 비유 좀 하는데 자, 환단고기란 책은 가짜 뉴스예요. 환단고기를 제가 읽어봤어요. 2008년에 나온 좌파 목사 강인함이 쓴 새로 번역한 환단고기란 책이 있어요. 거기를 읽다 말았어요. 왜? 너무 황당하니까. 유라시아 대륙에 걸친 환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다. 네. 이 나라가 4,800년 동안 배달국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역사를 지배했다. 수무르라는 족, 이게 수메르족을 갖다 바꾼 건데 그 배달국의 14대 왕이 중국이 역사에 나오는 치우천왕이다. 뭐 황당하기 그지없어요. 그래서 제가 읽다 말았어요. 야, 이거 쓰레기구나. 자, 환단고기가 언제 나왔느냐? 우리들 앞에 등장한 것은 1979년 태백교라는 종교의 교조인 이유립이 예. 영인본, 카피라면서 자기가 카피본을 내놓은 게 세상에 드러난 거예요. 주장은 뭐라고 그랬느냐? 1911년 일제시대 한일합방 1년 뒤에 대종교도 개연수란 사람이 그때까지 나온 4개 고서를 짜깁기해서 필사했다 그래요. 자, 그때도 필사. 1979년도 필사. 남의 책 베낀 거잖아요. 그리고 대종교도, 태백교 교조 이런 사람들이 역사학자입니까? 그리고 그 안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무슨 인류, 뭐 남녀 평권 그런 단어 옛날에 안 썼어요. 예. 아니 이거 읽어본 사람이면 누구나 말도 안 되는 가짜인데 이걸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한테 환빠 논쟁이라고 들어봤냐고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2008년에 좌파 목사 강희남이 새로 번역한 환단고기란 책을 내놨는데 그 책을 아마 어디서 듣고 아마 이걸 가지고 옛날에 알리백 논쟁이라고 기억나시죠? 윤석열 네. 후보에게 물어봤던 것처럼. 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당시에 당황하잖아요. 그런 거 하나 찾아내가지고 환단고기를 정통 역사가한테 대한민국 역사계의 대표적 가짜뉴스를 들어봤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럼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이것이 환단고기 논쟁의 실체다. 아니 환단고기를 좀 읽어본 사람들이면 이런 얘기를 못해요. 이건 역사가 아닙니다. 이 강인한 목사 마침 이야기가 나왔는데 강인한 목사는 기억하실 분들 아실 겁니다. 아마 범민련 목사 오랜 기간 동안의 상임 대표 뭐 나중에 나이 먹어서 상임 고문 대표적인 종북 친북 목사이죠. 이 사람 글은 뭐 지금 환단고기 같은 한민족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역사의 뿌리를 북한에 두고 있는 사실상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환단고기라는 거기를 왜 했었겠냐 생각해 보면 쭉 추적해 보면 그 고조선의 역사는 북한의 정통성으로 이어져 있고 그게 과거에는 이제 고려라는 국가이고 현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이어져 있다는 북조선 북한을 역사의 정통성으로 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시각들이 사실은 그런 역사 속에서 많이 담겨져 있는데 자, 환단고기도 사실은 그런 이유에서 쓴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그걸 관점의 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환단고기를. 나중에 김남준이 예. 성남 그 멤버잖아요. 예. 그 김현지 때문에 졸지에 공동대변인이 된 김남준이 역사를 보는 관점의 차이다. 자, 역사가 아니라고요. 히스토리. 히스토리가 아니라고요. 이거는 페이크 뉴스라니까. 환단고기를 역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관점의 문제가 아니라 팩트의 문제라고요. 아니 환단고기라는 거를 대한민국 국사로서 세계사로서 가르칩니까? 이 역사는요 비교 역사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삼국지 위지 동의 전에 우리나라에 대한 기술이 나오기 때문에 그 중국의 원전에 무슨 그 기술이 있어서 우리가 인용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아니 5,000년 가까이 뭐 남북으로 이말리 뭐 어마어마한 그 몽골 제국 같은 땅이 그 10,000년 가까이 세계를 유라시아 대륙을 지배했다는데 왜 어느 나라 역사에도 이게 안 나와요? 환국이. 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도 역사에 꽤 관심이 있어요. 학자만큼은 아니어도 들어본 적이 없는 환국이란 나라를 역사처럼 써놨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무슨 대종교도, 개연수 있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사실 이 사람이. 예. 그거를 이유립이라는 태백교 교조라는 그 이유립이 자기가 썼다고 필사했다고 하면 좀 그러니까 1911년 68년 전에 있었다는 대종교도 개연수라는 사람이 썼다는 식으로 꾸며댄 거예요. 자, 필사와 필사잖아요. 둘 다 이 종교단체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강인한 목사. 아니 뭐 목사 안수는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역사에 대해서 뭘 알아요 이 사람이. 그걸 뭘 번역을 해요. 새로 번역한 환단곡이라니. 그 말 자체에 그 벌써 새로 번역을 했다는 건 자기 관점에서 또 이걸 손질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동북아 역사문화재단의 정통 역사학자인 박지향 그 위원장이 환단고기는 위서 가짜 책이다. 아니 저게 맞아요. 환단고기가 가짜 책이니까 누구도 저도 우리 저 허앵커도 이 뉴스를 들으시는 저 평론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도 환단고기를 학교에서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준석 씨가 얘기 잘했어요. 네, 네. 그럼 반지의 제왕도 역사입니까? 그 보면은 이재명이 전에도 소설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무슨 검찰의 내용을 다 소설이라 그러고 이거요 판타지 역사 소설이에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백설공주냐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더군요. 예, 그 부처별 업무 보고에서 나타난 명징한 몇 가지 장면. 아주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하고 있는 이재명의 그런 모습들을 업무 보고에서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그거 좀 짧게 다뤄봤고요. 시청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좋아요 깜빡하신 것 같습니다.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죠. 자, 환율 문제, 물가 문제 일망부지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고환율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데, 자, 정말 비명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수입 물가와 생산자 물가가 지금 나란히 동시에 계속 오르는 상황인데 수입 물가 문제부터 한번 얘기해보면 5개월 연속 오름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그러죠? 11월까지 5개월이니까 시작이 8월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엄밀히 말하면 이재명이 6월에 집권했으니까 예. 바로 그 직후부터 5달 연속 지금 수입 물가가 올랐어요. 수입 물가가 12월에도 올랐겠죠. 왜냐하면 그때 그 5개월 연속이라는 5개월에 11월까지 낸 통계인데 그때 환율이 1,457원이 평균이에요. 네. 근데 오늘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제가 일요일 날 본 환율이 1,477원이에요. 네네. 20원이 또 올랐어요. 네네. 자고 나면 환율이 올라요. 그리고 이건 또 제가 그런 표현을 쓰는데 고혈압이나 혈우병 환자에 비하면 치료제를 투여를 한다고 했는데 이 혈압이 안 떨어지고 또 피가 멈추지 않아요. 이게 심각하다 지금. 그리고 소위 이 최근에 우리나라가 사오는 그 주 기름이 뭐냐면 두바이유예요. 네. 그러니까 서부 텍사스산 중기류나 북해산 브렌트 세계 3대 그 원유들은 우리가 안 사와요. 그러면 두바이유인데 두바이유 값은 오히려 떨어졌어요. 배럴당 65달러에서 좀 떨어졌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기름값이 국제유가가 떨어지면 뭔가 우리 물가에도 긍정적인 하락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다 그랬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게 더 물가가 더 오른다. 왜 그러느냐? 환율이 그 이상으로 더 오르니까. 자, 우리 원화 준다고 두바이에서 기름 줍니까? 아니잖아요. 달러를 줘야 돈을 주는 거예요. 기름을 준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통과해서 이렇게 말라카 지나가지고 이렇게 남중국해 통해서 이제 유조선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거 다 돈이에요. 이거 달러 줘야지 배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더 고공행진을 하니까 기름값이 내려봐야
물가가 안 떨어진다.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 12월까지 감안하면 6개월 연속 떨어질 게 확실하고 그 정도는 참으로 심각하지 않을까. 지금 보면 밥상 물가, 그 외식 물가, 직장인들 이거 좀 심각한 거예요. 당장 좀 있으면 또 점심 먹으러 나가야 되고 요새 한참 송년회 계절인데 네. 저는 이거 제대로 지금 우리 이 소비자들이 고통을 호소를 않는 게 이상해요. 저는 그러니까 고통 호소를 하는데 언론이 안 쓰고 있다고 봐요. 그냥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맨날 무슨 대통령 그 업무 보고 생중계나 하는데 방송이 시간을 막 쓰니까 정말 서민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데를 보도를 안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런 게 오히려 문제고 이 달러 환율 잡힐 기미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기업들이 달러를 두 가지로밖에 안 써요. 하나는 달러 예금에 쟁여놓는 거예요. 이미 600억 달러 가까이 달러 예금을 대기업들이 쟁여놨어요. 왜 안 쓰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왜 풀어요 이걸. 그리고 미국으로 자꾸 갖고 나가고 있어요. 미국에 공장 짓고 미국에 투자 약속을 해야 관세를 깎아주고 미국에서 수출을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럼 대기업이 수출로 번 달러를 옛날에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서독광부 간호사분들이 보낸 달러로 우리 경제가 컸잖아요. 그때 마르크 보냈지만 달러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번 돈이 하나도 원화로 바뀌어져서 투자가 안 되니까 달러 그 금고가 지금 메말라 붙고 있다. 그리고 아무리 구윤철이니 김용범이니 서학개미들을 윽박질러 대도 지금 미국장에다가 자꾸 투자를 하니까 코스피는 옆으로 자꾸 개걸음만 하고 있고 제가 볼 때는 환율이 떨어질 가능성과 이유가 거의 없다. 그러면요. 지금 내년 이제 지금 12월이면 이제 올해도 이제 마무리가 곧 되니까 내년 부분을 조금 초반 상황까지 한번 진단해 보고 싶은데 이 환율 문제가 꺾이지 않는다면 이제 내년에는 지금 정부 예산을 볼 때 돈도 더 풀리잖아요. 그렇죠. 대미 투자로 돈도 이제 본격적으로 나가기 시작하잖아요. 달러 반출이 본격적으로 더 이제 많아질 텐데 그렇게 되면 내년 물가 일단 환율은 뒤에서 하다 내년 물가는 또 어떻게 됩니까? 내년 물가가 뭐 안정될 리가 없는데 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어쨌든 사력을 다해서 물가를 억제하려고 하겠죠. 지방선거 끝나고 이제 오르든 말든 그건 모르겠다는 식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과연 언제까지고 이걸 억누를 수 있겠느냐. 일단은 제가 볼 때 신정을 거쳐서 설까지 이때가 가장 중요한 그 제수용품 문제까지 겹쳐가지고 중요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지금부터 12월 지금 중순인데 지금부터 내년 2, 3월까지는 없는 돈을 다 갖다라도 이거 무조건 잡아야 돼요. 윤석열 정부 때 그 장관이었던 송미령 농축수산식품부 장관을 동원을 하든 뭘 하든 무조건 물가를 밑으로 누를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전재수 논쟁, 통일교 게이트 논쟁에다가 그거야 뭐 정치적인 논란으로 치부하면서 어찌어찌 막고 간다고 하지만 물가는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10만 원 들고 나가서 예전에는 3, 4일 정도 먹고 살았는데 10만 원 들고 나가서 이틀 끼니 걱정을 한다는 주부들을 제가 그 여러 댓글에서 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다는 게 이게 이 정부의 힘만으로 억눌러지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사는 대부분의 식음료들이 다 수입품에 의존하고 있다. 기름값은 또 어쩔 건데요. 기름값도 달러가 이 환율이 저렇게 오르고 그 말은 곧 원화값이 계속 뭐 X값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원화가 이렇게 세계적인 주요 통화 42개 통화 가운데 베트남 돈, 태국 돈, 필리핀 돈보다도 천대 받고 업수이 여김 받는 게 저는 제가 뭐 좀 세상사에 눈을 뜨기 시작한 이후로 처음 같아요. 지금 IMF하고 비교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실제로 IMF 평균 환율과 지금 환율이 별로 다를 바 없다라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제가 무슨 경제 관련된 뉴스를 찾아봐도 이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하는 기사가 거의 없어요. 이거는 못 쓰게 하는 것이든가 아니면 안 쓰는 게 신간에 편하니까 지금 경제 전문 기자들이 안 쓰고 있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예. 물가와 환율을 연동해서 분석을 해주셨네요. 통일교 게이트 관련된 현장 상황, 속보 이런 문제를 다뤄봤고 또 부처별 이재명의 윽박지르는 겁박하는 장면을 또 살펴봤습니다. 예, 1부 박상규 시사평론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